안녕하세요. 네, 강태입니다. 오늘은 만나면 안 되는 남자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나열할게요. 첫 번째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세상에 너무 많고 연애할 때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말하면은 범위가 너무 넓어지거든요. 여튼 막연하기 때문에 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짜잘한, 그러니까 즉 사소한 거짓말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그리고 크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자기 자신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만드는 약간의 귀여운 날조 같은 거나 뭐 MSG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이랑 자기 자신의 감추고 싶은 그런 과거 같은 것을 얘기하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요. 그 과거가 너무 말도 안 되는 크고 어마무시한 흠이라면 얘기가 또 달라지겠지만요. 여튼 사소한 것 같은 경우는 전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완벽하게 솔직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자신을 감추고 삽니다. 특히 타인에게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여하튼 구체적으로 딱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돼요. 허세 심한 남자랑 그리고 허언증이 심한 남자요. 개인적으로 이 두 케이스만 인생에서 잘 걸러내도 연애할 때 거짓말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허세라는 거는 사실 열등감의 지표 같은 거거든요. 정말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거나 자기 자신이 잘 된 사람들은 허세를 잘 안 부려요. 아니, 부릴 수 있는 환경이 대부분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위신이나 위치에 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더 조심해요. 물론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 위치에 올라 있다는 것은 이미 허세가 아닌 거고 조금 겸손하지 못한 거니까 엄연히 다른 거죠. 여튼 보통은 뭐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허세를 부립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큰 착각이라는 것을 자기만 몰라요. 나중에 지가 한 말도 잘 기억을 못하고 헷가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만나시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허세 부린 것이 만약에 거짓으로 확정이 나면은 잠수를 타버려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저는 만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걸으시길 바랍니다. 허언증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허세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허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습관이 되면은 자기가 한 허언들을 스스로가 그 거짓을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특히 피해의식도 많고요. 허세와 마찬가지로 자기 한 말도 잘 기억 못하죠. 쓸 데도 하나도 없어요. 뭐 소설 작가나 뭐 스토리 작가 하기에는 너무 허술한 짜임 구조를 가지고 있고 써먹지도 못해요. 즉 사랑하는 사람한테 구라치는 거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뭐 대부분 만나다가 지가 한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들통이 나는 경우가 99%고요. 만약 내가 진심을 다해 이 사람을 대해준다고 해도 이건 상대 자체가 이상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 쌓으려고 해도 신뢰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부류의 타입이 가장 답이 없는 부분은 나이를 암만 먹어도 철이 드는 경우가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하고 만나야 됩니다. 하나 추가하자면은 고집이랑 아집도 엄청나게 셉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과 돈만 날리고 내 감정 노동하고 싶은 게 아니시면 걸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도 피해가 생겨요. 괜히 사람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럼 결국 내가 피해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세와 허언증이 있는 남자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독성이 강한 남자예요. 이것도 특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중독이라 하면은 대체로 사람들이 안 좋다고 느끼는 부류의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뭐 게임 중독, 타투 중독, 뭐 담배도 너무 과하게 많이 피고 이런 것들이요.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게으름 중독도 개인적으로 추가하고 싶네요. 여튼 사람들이 대체로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런 분들을 다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모두 다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런 행동을 안 하는 사람 또는 즐기는 정도로 적절히 조절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충동성이 강하고 양아치 기질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편적인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 자체가 많이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즉 너무 재미를 추구하는 중독성과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중독성들은 사람의 충동성까지 같이 자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막게 되면은 아주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사고회로가 작동하죠. 저도 지금은 게임을 즐기는 정도로만 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게임을 정말 광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고 막 신경질적인 때가 있었죠. 지금은 게임에 많이 흥미를 잃다 보니까 저절로 사라졌는데, 여튼 중요한 것은 연애하는 도중에 저렇게 중독이 되어 있으면은 문제가 정말 크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고쳐서 써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가정 환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은 조심스러워요. 혹시 이 얘기가 불편하게 들리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미리 죄송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게 절대 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일반화 시킬 수는 없어요. 소수의 예외는 당연히 존재해요. 즉 아무리 힘든 과정과 환경을 겪었다고 해도 모두가 페인이 되지 않는 것처럼, 또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도 모두가 인성이 좋을 순 없는 것처럼 예외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소수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보편적으로는 가정 환경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매우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정 환경 문제는 어릴 때부터 일어나서 그게 계속 지속되기 때문이죠. 즉 내 생각이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때 깊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환경이란 외적인 요인에 엄청나게 치이기 때문이죠. 전 가정 환경에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자잘자잘한 문제들 정도는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분명히 영향을 약간 받았어요. 그 작은 문제들에도요. 근데 그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떨까요? 영향을 더 받으면 더 받았지 덜 받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튼 자기 자신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가정 환경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연애 경험이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그치만 그래도 나름 꾸준하게 여자친구가 있었었고, 전 이게 되게 운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각기 다른 성향의 사람만 만났어요. 비슷한 성격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튼 그중 자존감 문제와 직결됐던 사람들은 대부분 환경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이건 남녀 다 떠나서 크게 다른 점이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미 어릴 때부터 자리 잡힌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보이지 않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그 열등감과 바닥치는 자존감들이 그 상대방과 연애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행위 자체를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은 이해 가능한, 그러니까 허용 가능한 선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상대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걸 전부 제하더라도 나 자신에게 어마무시하게 큰 피해가 온다는 점이에요. 사람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항목을 넣은 겁니다. 세 번째로. 환경적인 요인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